처음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 대답을 잘 안 하거나 뭔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아이들이 이 수업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조금 더 저랑 얘기하는 걸 즐거워해 줄까 하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뭐 했어? 오늘은 재밌는 일 없었어? 선생님은 오늘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좀 스몰 토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저를 친밀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먼저 본인의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었고, 뭐 자기 오늘 스티커 샀다, 오늘 피구했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먼저 꺼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좀 더 학업적으로 또 질문을 하기가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멘티가 친구와 다퉈서 싸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해결책을 같이 모색한 적도 있고요. 또 다른 멘티는 저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앨범과 아티스트들을 소개해주면서 되게 수업보다도 더 열정적이게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멘티들의 관심사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겨서 정말 수업 태도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선생님이 항상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하고, 좋은 일이었으면 같이 좋아해 주시고 안 좋은 일이었으면 공감도 해주시면서 저한테 그랬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수업을 잘 집중 못하던 멘티가 있었는데, 제가 지문을 읽으라고 해도 안 읽고 막 다른 손동작을 하거나 아예 잘 못 들은 척하거나 그런 멘티가 있었는데, 알파벳 맞추기 놀이라든지 행맨이라고 영어 글자 맞추기 놀이가 있거든요. 그런 놀이처럼 좀 재밌게 수업의 방식을 조금 바꿨더니 점점 집중도가 더 올라가고 수업에 흥미를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서 나중엔 심지어 학교에서 모르는 질문까지 가지고 와서 저한테 직접 물어보기까지 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구나 싶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원래는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도 어려워하던 고등학교 1학년 멘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숙제를 많이 내달라고 자발적으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많은 양의 숙제를 내줘도 되게 열정적으로 매번 해오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그런지 나중에는 최종 테스트에서도 되게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해왔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보람이 있었어요. 솔직히 온라인 줌으로 하는 거는 저한테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온라인 수업으로 했을 때는 선생님이 바로바로 도와주셔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일단 저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탐방을 했거든요. 대학교 캠퍼스 내의 그런 건물들이나 그런 정원 같은 걸 굉장히 예쁘게 잘 봐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장 흥미로워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기념품샵에서 선물 사기였거든요. 열심히 사용하고 갖고 있어주면서 이때 이화여자대학교 구경했었지, 그때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학교 들어갔다고 했지, 이런 얘기를 떠올려 준다면 저는 그것도 사실 물건에 남는 그런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거는 제가 화장 강의로만 만나던, 화면 너머로만 만나던 친구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손도 잡고 같이 다니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저희 멘토링 선생님이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오셔서 신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을 진짜 처음으로 만난 거니까 거기서도 인상이 깊었고, 처음에 봤는데 바로 앞에 계단이 엄청 많아서 놀랐고, 학교가 약간 자연적으로 약간 풀도 있고 나무도 많아서 뭔가 자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교는 그냥 초등학교랑 중학교처럼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 않았는데 산처럼 이제 자연이 많고 차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이제 많이 엄청 넓고 이제 자연이랑 많이 어우러져 있고 나중에 이제 갈 대학교가 어떻게 생겼을지도 이제 짐작도 할 수 있고 참 신기했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려면은 이제 어려운 시험 같은 걸 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학생분들이 모두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처럼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제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을 이제 들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좀 고마웠어요. 목표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대학교뿐만이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면은 어떤 공부를 할 거야, 어떤 학교를 갈 거야, 어떤 일을 할 거야 라는 목표를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뭔가를 좀 어려워한다 라고 하면은 아이의 역량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숙제의 양을 조금 줄여서 계단의 높이를 조금 낮춰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도 비교적 쉽게 그 계단을 오를 수 있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조금 높여가면은 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를 느끼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부하는 거는 잘 따라가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속도가 약간 다른 사람 비해 약간 느려서 선생님이 답답해 하시거나 약간 힘드실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선생님이랑 얘기도 해보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잘 맞춰주시고 제가 문제를 좀 많이 틀렸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혼 안 내시고 윤서야 괜찮아 한 번 더 해보고 노력하면 맞을 수 있어 라고 저 응원해 주셨을 때 그래서 학습 능력도 조금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발표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발표를 선생님이 너 해봐 라고 하면 하는데 안 할 때는 한 번도 제가 발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약간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학교 수업할 때도 발표도 잘하고 지금 이것처럼 인터뷰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견학 같은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장 견학이라든지 대학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전공에 관한 체험들도 멘티들이 보고 즐기고 나는 나중에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처럼 다양한 실습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솔직히 멘티들한테는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뿐만 아니라 이 멘토링 프로그램 이외에도 또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연결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멘토랑 멘티가 같이 멘토링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학습하고 친해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놓지 않을 수 있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이 멘토링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욕구가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공부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예전에는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좀 더 재미있어하고 좀 더 노는 거에 집중을 하고 즐겼었는데 요새는 그걸 하면서 이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많아지고 공부를 혼자 조금씩 독학으로 하면서 그런 욕구를 이제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 같았어요. 부끄럼도 많이 타는 친구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색해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같이 계속 학습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화력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 반에 저처럼 공부는 잘 하지 않는데 예체능으로 가는 친구가 그 친구들도 낯을 많이 가리는데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게 더 부담이 되고 부끄러워서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신경 쓰이니까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줌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 그 친구들한테는 덜 부담이 가고 학습 능력에도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